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화면이 좀 깨졌는데, 아마 노트북에 폰트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책에는 안 깨졌는데 좀 깨져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신제품, 신규 서비스, 신규 사업, 새로운 사회운동은 실패한다.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한다. 기승전 실패한다. 아무리 유명한 아이디어처럼 보이고 훌륭한 개발자들이 있어 보이고 제대로 실행할 것 같아서 해도 실패한다. 근데 제가 이제 창업을 지도하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여기 창업센터도 여기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제품 너무 우수한데 마케팅 홍보가 안 돼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해서 상담받으러 와요. 근데 실제 물어보면 마케팅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안 팔릴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안 팔릴 물건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소비자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잘 만든 물건을 제가 예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컵라면 있죠, 컵라면. 컵라면 좋아하시죠? 네. 컵라면 종류에 따라 요리 시간이 좀 달라요. 3분, 4분, 또 2분 몇십 초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거 시간 딱 맞춰서 하시나요? 대충 놓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지키냐 했더니 그거를 딱 맞춰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뭐, 그걸 딱 맞춰서 한다. 왜 그게 이제 공고 사항이었을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 컵을 덮어야 되는데, 그게 잘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책을 얹어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대충 그냥 뭐, 좀 열리더라도,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놓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짜로 밀봉을 제대로 해야,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춰줘야 최적의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것 때문에 예민한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컵라면에 요즘 클립 같은 거를 딱 꼽아 놓으면 뚜껑이 열리는데 그 클립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인형처럼 생길 수도 있고 그 클립인데 컵라면을 딱 찍으면 사진 그 클립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딱 찍으면 컵라면의 상품을 인식해서 이거는 왕뚜껑 라면이니까 몇 분, 이거는 무슨 라면이니까 3분 50초 뭐 그걸 딱 자동으로 세팅해갖고 알람을 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딱 물 부어 뚜껑을 찍어 그랬더니 얘가 무슨 컵라면 인식해 자동으로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시간이 타이머가 가동 만들어 컵라면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거기다 딱 올려놓는 순간 밀봉이 딱 돼. 물건 잘 만들었죠. 이 정도까지 기능이 들어가요. 그걸 여기에 소위 말하는 컵라면 인식 기술의 타이머에 밀봉하는 기술을 막 고도로 하이테크를 넣고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이 물건을 한 5만원에 판다고 가정해서 하이테크가 다 들어갔으니까 사실 거예요. 좋잖아. 가격이? 싸면 살 거예요?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라면을 먹어야 살 거예요? 비싸서 안살것 같아요. 싸면 살 거예요? 싸서 먹죠. 번거로워서. 싸도 이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좀 가상의 얘기를 왜 했냐면 수많은 창업 아이디어 제품들이 이런 장르의 제품들이 많아. 창업자들은 나름대로 필요하고 거기 하이테크가 들어가고 고도로 잘 만들어. 그런 제품들이 진짜 잘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아이디어처럼 보이고 아무리 개발자가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뭐냐? 고객이 필요가 없으면
안 싸더라. 아까 굳이 뭐 번거롭게 그렇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신제품 나왔을 때 실패 확률이 거의 90%예요. 대부분의 신제품 실패해. 예외가 있는 원칙이에요. 이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한다. 유명하게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실패합니다. 실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코카콜라에서 그러니까 큰 기업도 실패한 때예요. 코카콜라에 뉴코크라는 게 있어요. 실패했고, 펩시에서는 크리스탈 펩시, 펩시콜라에서는 크리스탈 펩시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들어보도 못했을 거예요. 망했으니까. 디즈니 제품 중에 존 커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못 들어봤을 거예요. 망했으니까. 조지 루커스 아주 스타워즈 만든 분. 근데 이분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는 하워드 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망했어요. 구글은 망하기 유명한 시리즈를 만들어내요. 구글 웨이브, 구글 버즈, 구글 글래스는 좀 유명했지. 안경 끼고 안경으로 하면 뭐 인식하고 이런 게 구글 안경 유명했는데 이게 시제품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하고 망했어요. 한때 인기는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 자이프, 구글, 앤서스. 여기 있는 제품들 구글이 없으시면 잘 모르는 이유가 망했습니다. 구글도 이렇게 망해요. 맥도날드도 맥에서 랍스터도 판 적 있었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스파게티도 판 적 있었어요. 스파게티. 근데 스파게티 파는 거 못 봤죠? 랍스터 파는 거 못 봤죠? 이게 왜냐면 유명한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망했다 이거예요. 작은 기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다 이렇게 잘 망한다. 따라서 뭐냐면 시장에 원하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험과 무기의 필수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 제품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 마케팅을 해도 안 팔린다. 홍보 마케팅 할 때만 잠깐 사가. 그런데 제가 창업본센터에 소장도 하고 뭐 했지만 많은 사람들 생각에 홍보 마케팅이 안 돼서 홍보 마케팅만 잘하면 소비자가 사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제대로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하는 게 좋다? 델론부터 만드는 게 좋다. 델론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델론은 뭐냐면 잘 시장하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델론이에요. 안 델론은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안 델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전문가 사람들이 만들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 몇몇 분들이 자문을 받아봤더니 괜찮다고 그래. 다른 전문가가 그렇다. 근데 전문가가 그 물건을 사주는 건 아니잖아. 상담했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 상담해줬던 사람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설문조사 해봐. 반응 좋게 났어. 근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살 건 아니잖아. 제가 전에 네팔 가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소비자 반응을 했더니 90% 이상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신제품 이렇게 테스트하면 그게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네팔 사람의 성향상 되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결례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마케팅 조사에서. 그래서 인적으로 90% 이상 다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난 며칠 몰랐다가 물어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는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90% 좋다고 했던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다시 물어보고,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데 살 거냐? 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아니, 그냥 뭐 열심히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문이라는 거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에 몇 퍼센트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박난 상품 중에서도 우리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떨어지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 야,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 팔로우하고 싶어 하겠어? 또 나도 누가 날 팔로우하는 거 싫어. 그리고 글자가 40자 못 쓴다면서 왜 이렇게 제안은 뭐야? 라는 게 전문가 평이었어요. 근데 대박이 났죠. 트위터. 우버는 우리나라 서비스는 없지만 우버가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해놓고 다른 사람이 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 인정돼서 우버가 들어오지 않지만 실제 우버로 비즈니스하고 있는 뭐 호주, 동남아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요. 야, 나를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차를 타라고? 위험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할 때, 서 있는데 보니까 동네에서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왔대. 어떤 자가용 와갖고, 학생, 내가 태워다 줄까? 어디까지 가는데?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우버라는 제도가 딱 보니까, 아니, 만약에 우버 드라이버가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보면 되게 불안할 거 아니냐는 거지. 차라리 내가 이거 버스 타고 와서 그걸 하겠냐라는 게 초기 평가였어. 근데 대박이 났죠, 우버도.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국내인도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빈 공간, 우리 집에 빈 공간이나 이런 데를 비어있느니 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좀 여행사만 쓰기도 하고 장기로 쓸 수 있도록 한 게 에어비앤비인데, 이런 거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호텔 가려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자라고, 이것도 평이 안 좋았어, 처음에. 테슬라의 첫 모델이 로드스터라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첫 번째 버전은 2인승 차였습니다. 2인승 차였다고, 그리고 배터리로 가는데, 충전하는데 꽤 시간도 걸렸어요. 한 4시간 충전하고, 그리고 수태한 100km밖에 못 갔어. 지금은 뭐, 400km 가는 차, 500km 가는 차 나왔지만, 한 4시간 충전해서 100km까지 못 가고, 가격은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 되는 거죠. 이야, 1억 4천 돈 들여갖고, 2인승 차에 충전하는데 뭐몇 시간 걸리고, 충전해봐야 100km까지 못 가는 저 차를 누가 산다고. 근데 그게 계속 대박 나더니, 지금 테슬라가 전 편도를 바꿔버렸죠.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전문가라는 사람의 평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소비자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지는 확인 안 하고 전문가들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거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내 피션, 이것도 믿으면 안 돼. 주변에 다른 교수님이나 이런 분의 의견을 믿어도 안 돼. 그럼 누구만 믿어야 되냐? 내가 만들고 싶은 수혜가 될 만한 그 고객들의 반응을 진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수혜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진짜로 이 물건을 쓸지 안 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견보다 데이터. 그래갖고 시장 호응 가수를 만들어야 돼요. 시장에서 반응을 볼지 안 볼지를 이렇게 반응 테스트라는 걸 만드는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치포스시라는 개념을 스시집을 만들기 원해요. 왜냐면 요즘 스시 좋아하시는 분, 스시 좋아하세요? 초밥 스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근데 좀 비싸. 스시집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학생들도 스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먹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많고, 근데 비싸서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99센트가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짜리 참치롤 전문점을 만들어 주겠다. 가설을 주는 가설. 아이디어는 거예요. 초밥 푸드트럭 서비스를 하겠다. 초밥을 먹고 싶은데, 비싸니까 테이크아웃처럼 푸드트럭 방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럼 비용을 어디서 절감하냐? 뭐 자릿세 이런 것도 절감하고, 그 대신 푸드트럭을 해서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구나, 젊은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아이디어입니다. 가설을 줘요. 다른 패스트푸드만큼 빠르고 저렴하게 초밥을 만들려면 많은 초밥 애호가들이 햄버거나 타코 등 건강하지 않은 음식 대신 무리초밥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가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이런 걸 먹는데 알아.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먹으면서 알아. 그렇다고 초밥 이런 걸 먹자니 그것도 몸에 괜찮다는 건 알았는데 너무 비싸. 그리고 또 먹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전제조건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지만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싸게 공급해줘야지. 어떻게 푸드트럭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면 첫 번째 뭘 하느냐, 이게 될 때인지 모를 때 뭘 만들어야 된다? 가설을 만들어야 돼.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것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죠. 요거 짧은 문장으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X, Y, Z 가설입니다. 적어도 X%의 Y는 Z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X는 표적 시작이고, 그 중에 우리가 점유율이고, 뭐 이런 걸 주는 거죠. X, Y, Z. 이건데, 예를 들면, 가설을 이렇게 썼어요. 심하게 오염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 베이징 이런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해서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이징, 진주는 그게 별 필요가 없을 텐데 서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상태 좋았지만 베이징, 그 다음에 제가 또 인도를 자주 갔었는데 델리 있는 공교육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 또 편차가 좀 있어. 어느 지역에는 좀 괜찮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뭐 중화시장 가면 좀 공기가 어떻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건 없고,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건강상은 별 차이 없지만, 기관지가 안 좋거나 폐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 있어요. 천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 되게 예민하고, 될 수 있으면 어디 다녀도 그 공기 오염도가 상황을 알아서 내가 여기서 만약 공기 오염도가 너무 나쁘면 내가 빨리 피해 있어야겠거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가설을 쓰는 거예요. 심하게 오염된 도시 사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숫자 가설로 바꾼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X, Y, Z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가설이라고 그러냐고요? X, Y, Z 가설. 뭐냐면 대기질 수가 100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하게 오염됐다는 기준을 정한다는 거지. 뭐라고? 대기질 수가 100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 있죠. 일부 사람 몇 퍼센트? 10%는 장치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장치의 가격이 얼마냐? 120달러. 12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14만짜리 일회용 오염 탐지기가 있으면 구매할 것을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정부가 그냥 머리로. 내 플랜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런 장비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장비가 있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몇 퍼센트, 얼마에 공급해주면 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에요. 처음에 시작으로 본 가설은 그냥 문장으로 넣고, XYZ 가설은 어떻게? 숫자로 적는 거예요. 숫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려견 맥주가 있어요. 혹시 개 키우세요? 한 마리 키우고 있어. 진주에서 아니면 저기서? 인천 개를 키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개를 집에서 키우지 않지만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진짜 형제처럼 키우죠. 네. 그렇게 형제처럼. 네.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8개월. 18개월. 그러면 가족과 집에 갈 때 걔가 보고 싶어지고 그러나요? 네. 그럼 가족 식구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강아지 좋아하지. 주로 누가 키우세요? 주로 엄마나 아빠가. 근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고 심심해하고 하는데, 술을 좋아하시거나 혼술을 드셔야 되는데 혼술 먹는 것처럼 이제 철화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지내서, 특히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되게 외롭고 적적하니까 이 반려묘 이런 친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한두 개만이. 그래서 이제 걔랑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뭐 그러다가 혼술을 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얘 반려견이 좀 맞장구 쳐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걔랑 이렇게 건배도 한번 하고 나 마실 때 얘도 먹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얘한테 술을 먹을 수 없잖아. 걔가 술 먹으면 취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반려견 맥주를 만들어야겠다. 많은 애견인들이 흩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걔가 먹어도 안전한
맥주가 있어 반려견을 술 친구 삼을 수 있다면 그들 다수가 반려견 맥주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했어. 시장 반응 가설. 그리고 숫자를 넣었어. X, Y, Z 가설. 뭐라고? 적어도 15% 견주는, 그러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15%는 6개 드립짜리 반려견 맥주가 5,000원이죠, 5,000원. 5,000원이라면 개를 사료 살 때 같이 살 것이다라고 가정을 내리는 거야.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지. 이를 조사해보자. 요게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설이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처음에 내고 시장 호응 가설, XYZ 가설 이렇게 숫자로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잠깐 워크숍을 해볼 거예요. 워크숍을. 예, XYZ 가설을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걸 축소를 했는데 축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전에 XYZ 값은 너무 크게 잡은 거죠, 사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패할 때라도 당장 오늘 해볼 수 있는 것은 저걸로는 안 된다고. 저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범위 축소한 XY 가설은 당장 오늘이라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설로 바꾸는 거가 XYZ 가설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잡았어요. 대기질 지수가 100 이상인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적어도 10%는 120달러 휴대용 오염 판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베이징 토도 아카데미를 유치원이에요. 아주 비싼 유치원인데 거기 나도 학부모야. 그냥 우리 집 애들도 이 여기 다녀.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냐? 이 학부모들이랑 학부모 모임 통해서 서로 다 아는 사이야. 근데 학부모가 대충 몇 명이냐? 한 100가구 된다고 가정, 100가구. 그러니까 100명 부부 합쳐서 100가구 된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전에 우리가 학부모들 모임도 했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럼 뭐 미챗방에도 같이 들어와 있고 막 그래, 알고 있어. 그 중에 10%는 내가 800위안짜리 휴대용 오염기를 팔겠다 그러면 사가지 않을까? 라고 세우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미책방에 있으니까, 내가, 포스터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요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면, 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은, 지금 결제하면 내가 한 달 뒤에 드릴게요. 한 달은 왜 필요하죠, 나한테? 구매.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 뒤에 드릴게요. 원래는 이거 가격이 원래 2,000위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학부모니까 지금 시제품이 그래서 800위안만 할게요. 그래서 목표는 진짜 베이징은 공개가 되게 안 됐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그거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소한 10가정 정도는 사주지 않을까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고 진짜 위챗의 반응이 보여줘서 하면 주문을 내는 거예요. 돈도 받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당장 돈 드는 거 아니지? 왜냐면 한 달 뒤에 물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당장 지금 물건이 없더라도. 이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할 제품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 프리토타입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프리토타입. 원래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인데 프로토타입 말고 이게 데이터 수집하려고 만드는 가상의 제품을 프리토타입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요? 프리토타입. 시제품은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그래서 우리는 프리텐드라는 영어가 뭐뭐인 척하다. 그거를 바꿔서 프리텐드를 바꿔서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죠. 시제품은 실제 제품과 거의 유사해. 근데 프리토타입은 아이디어가 추구되는 반응을 위해서 값싸게 알아보는 장비예요. 재미난 예제를 말씀드릴게요. 미카엘 카크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언제 만들었어? 18세기. 그러니까 200년 전에 만든 건데 이거예요. 누가 체스 두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판 거야. 그럼 보여줘야 되나? 그게 사실은 사기친 거야. 그때 어떻게 사기쳤냐? 누가 있어? 사람 대신 누가? 기계가 둔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도박으로 이렇게 바둑장기 할 때 영화에 보면 누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있다가 뭐 몇 번에 얼마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권성우 나오는 그 영화 있었는데 바둑 두는 신의 한 수. 거기서도 보면 그 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 바둑을 두고 이렇게 그 이어폰인가 뭘 해갖고 이렇게 대신 두게끔 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오죠. 네. 그것은 바둑 두는 기계 만들었다고, 체스 두는 기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프리토타입. 이거 만든 게 얼마나 걸릴까? 당장으로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면 원래 요즘 같은 때 어떻게 만들어요? AI 갖고 뭐 그동안에 뒀던 걸 다 축적하고 막 하는데 이거 제대로 만들면 얼마 걸려? 무슨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다 이겁니다. 폴드포유라는 제품도 폴드포유. 폴드 이렇게 접다라는 거, 당신을 접다는데 이게 뭐냐면 옷을 개고 쌓아주는 기계예요. 빨래와 관련돼서 기계가 지금 제일 오래된 기계가 뭐죠? 빨래와 관련된 기계가 세탁기죠. 세탁을 해줘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기계가 뭐죠? 건조기. 그래서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세탁기 두고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둬서 아니면 뭐 같은 기능이 들어가는 게 필수 용품이에요. 세탁하고 건조하면 그 다음에 남는 하나의 미션이 뭐냐면 빨래 개는 거예요. 개는 거. 그래서 빨래하는 것도 어려운데 도와줬고 건조도 꽤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피부 널고 건조한다고. 근데 개주는 것도 참 힘든 작업 중에 하나죠. 특히 내가 육아를 한다든가 애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빨래값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되게 일이 많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빨래가 돼서 건조가 끝났으면 이걸 개주는 기계가 있으면 소비자가 반응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이런 제품을 어떻게 프리토타입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 당장 오늘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빨래방 있잖아요. 빨래방. 우리나라도 빨래방이 많이 늘고 있는데 미국에도 빨래방이 꽤 있죠. 빨래 직접 해요? 빨래방 보내요? 아니면 갔다가 집에 갈 때 이렇게 주고 그래요? 세탁기 있어서 집에 세탁기 있군요. 근데 요즘 보면은 집에 세탁기 안 두고 빨래방 이용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수도권에도 빨래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빨래방 24시간 운영하는 분들 꽤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빨래방 옆에 빨래 개어주는 장비를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돈을 넣고 빨래감을 넣으면 윙 하는 소리가 좀 있다가 빨래가 개어져서 나와. 근데 실제 어떻게 작동을 시켰냐? 빨래감을 넣고 돈 넣고 빨래감을 넣고 윙 돌리면 뒤에 사람이 빼다가 사람이 접어주고 싹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누가 해준 걸로 생각해? 기가 해준 건데 실제는 어떻게 했어? 사람이 했어. 왜 이렇게 했을까? 수요도 먼저. 그렇죠. 진짜로 이런 기계가 있을 때 사람이 사가 이용하는지 그리고 가격을 얼마로 했더니 반응을 제대로 보이는지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까? 언제 어느 시간대에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로 있을 때 이거를 애용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개발비를 안 들고 그냥 품이 되는 거지. 발품. 물론 겉껍데기는 만들어야겠죠. 근데 겉껍데기는 그게 비용이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소리는 나니까 소리도 넣겠지. 딱 그러면 돌아가는 동안 근데 그 사람이 버튼을 넣을 수도 있어. 버튼 누르면 소리 나 있고 말아 보면 괜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흉 내는 거죠. 작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버진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진항공. 버진항공의 항공사 사장님이 원래 다른 기업을 하던 기업체 사장님인데 그 기업체 사장님이 어딜 놀러 가려고 결정했어요. 미국에서 결정했는데 일정표적으로 딱 봤더니 놀러 갈 때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열받았지. 딱 그때 그 기간에 딱 바쁜데 꼭 기간에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 번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차라리 빈 비행기를 빌릴까? 그 사람을 더 모아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비행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있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데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자사 비행기가 아니라 렌트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요, 렌트. 그리고 그 렌트한 비용은 후불로 준대. 사용한 이후에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표는 돈 언제 내요? 선불이죠? 그리고 국제여행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비행기표 끊어요? 꽤 오래전에 끊죠. 한 어떨 때는 뭐 2달 전 이렇게 끊잖아요. 혹시 해외여행 어디 가본 경험 있어요? 네. 응? 네. 스페인 스페인? 그럼 그 비행기표 한 며칠 전에 끊었어요? 두세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그때 외상? 현금? 돈 다 줬죠? 네, 사줬어요. 네. 혹시 외국에 언제? 저 일본 일본? 한 며칠 전에 비행기표 끊었어요? 한 6주 전. 6주 전이면 최소한 대충 한 2달 전이네요. 그때 다 선불 물론 카드가 긁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미리 다 냈단 말이죠. 근데 돈은 그때 받고 비행기는 그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때 비행기 사용하고 돈은 언제 낸다? 나중에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잘 말하면 내가 손님을 모아놓고 비행기 표부터 팔아놓고 그리고 비행기를 렌트를 한 다음에 그래도 가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내서 원래 항공사 사장님들, 여행사 사장님들한테 우리가 우리 친구들끼리 갈 겸 판을 키워서 여행을 등록을 내고 여행 팀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돈을 받고 돈이 입금돼서 한 비행기 분량이 되니까 그때 항공기를 빌려서 갔다 왔어. 그래서 그 회사가 버진 에어플레인의 항공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주 특이한 항공사가 되어버렸죠. 이 대표님은, 근데 잠시만요. 이때 돈 들었어요? 처음에? 돈 안 들었어. 그 원래 수수 목적은 뭐야? 지 놀러 가려고. 지 놀러 가려고 했더니 못 놀러 가기 열받아 갖고 아예 이러면 판을 키워서 같이 팀 짜서 가보자. 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에어비앤비는 간단해요. 이 사람 에어 개발자인데 너무 돈은 없고 아파트 렌탈을 했는데 아파트 렌탈 비도 내 비용이 안 돼. 참 죽겠다. 근데 마침 그 도시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외지에서 막 오는데 외지에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호텔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낸 거야. 외진 다 행사 때문에 많이 오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아파트 렌트값도 보니까 우리는 마루스 사고 방을 재임대세를 주자. 그래갖고 사이트에 오픈해갖고 그때 온 사람들을 봐서 모집해서 자기 집의 빈 공간을 온라인에 올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빌려가고 했더니 그 수입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근데 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안 그렇지만 옛날에 유등축제 할 때 그때는 사람이 몇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대하여 지금 다 호텔을 많이 저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상시 때 운영이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 유등축제나 사람 많이 올 때 그때 비어있는 집들을 활용해서 숙박을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처음 출발점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기 투자 비용이 든 게 아니라 이미 다 지어진 집들을 손님을 받아놓고 빌려서 주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업들의 초기 출발점들은 다 돈이 안 드는 방식대로 했다는 거죠. 자, 혹시 영화 마션 보신 적 있어요? 마션은 저는 저게 너무 감명 깊어요. 왜냐면 화성 혼자 남겨지니까 거기
감자 튀어서 먹는 장면 나왔어요. 그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재밌었죠. 그 내용이 원래는 영화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앤디 위어의 장평소설 마션이라는 소설책이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책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출판사에 가져가니까 출판사에서 내용은 좋은데 이거 잘 안 팔릴 것 같다. 왜 잘 안 팔릴 거냐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잘못해서 책을 한번 출간해서 안 팔리면 다 그게 제목 쌓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냈거려서 안 팔리면 그게 손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갖고 될 수 있으면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내기 위원. 왜냐면 저 사람은 기본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팔 거가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는 초보라면 이 사람이 무슨 신인 소설가상 이런 걸 받지 않나 처음부터 진입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런 출판 원고가 받았는데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내용을 계속 잘라서 블로그를 올렸어. 쪼개서. 그랬더니 블로그가 대박이 난 거야. 블로그가 대박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붙었어? 출판사가 붙고 출판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출판사에서 출판하니까 그것도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붙었냐?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판사를 구하지 못했을 때 프리토타입을 생각하는 게 뭐라? 블로그다, 블로그.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쓴다? 요즘은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막 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런 웹툰이나 웹드라마, 웹소설들을 많이 포스팅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그거 한다고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 중에 좋은 콘텐츠를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콘텐츠로 승부 냈을 때 효과를 얻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어디서 했냐? 무료인 웹툰 시장, 무료에 가까운 웹 소설 시장. 물론 이제 또 유료 소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시장. 그게 탄탄하니까 우리가 콘텐츠 산업에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낭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행했다는 것이죠. 전략 1 한번 읽어보시죠. 전략 1. 생각은 글로벌하게, 테스트는 로컬하게. 예, 우리 꿈은 크게 크고 시작은 엄청나게 러컬하게. 전략 2. 내일보다는 테스트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당장 해볼 수 있도록 범위를 쪼개서. 전략 3. 싸게, 더 싸게, 제일 싸게 생각하라. 왜냐면 비싸면 오래 걸리니까 싸게. 전략 4. 치고 뒤집고 다 해보고 그만둬라. 이래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돈 안 들게 하면. 그래서 대련이 될 때까지 계속 고치고 뒤집고 다 해보고 계속 반복해 본다. 목표는 시장에서 이번 반응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것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화해서 그 음원을 제각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했던 체제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이런 전략들을 썼었죠. 그 다음에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가 내 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 글라스인데 이거 실패한 제품이죠. 구글에서 만든 거. 세게 풀림이 만들어서 안경에다 굳이 검색 안 해도 이렇게 눈으로 뜨고 다니면서 강령이 그렇게 바뀌어서 검색하고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다운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설렘만한 미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가. 그래서 넥킨 아이디어 워크샵 때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요 파란색은 똑같이 쓰는 거야. 검정색. 뭐만 갈아껴? 빨간색만.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 기존 제품이 애완용 샴푸와는 다르게. 무슨 혜택이 있죠? 먹어도 되고 구해야 걔가 먹어도 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핵심 가치. 청결함과 아이들의
기쁨을 주는 누굴 목표로? 견주. 견주. 내가 사랑하는 견주를 위한 무슨 서비스? 애견 목욕용품, 뭐 제품류 이렇게 되겠죠, 대충. 여기는 어떻게 될까? 기존 뭐라 그래요? 화분 이런 거와 다르게 쉽게 이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누구든지 반려견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는 그 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그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반려식물 관리해주는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대충. 제가 말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리얼 데이터예요, 리얼 데이터. 이건 진짜 기업체 직원들이 쓴 건데, 이게 누가 써냐면 아모레퍼스픽, 제가 아모레퍼스픽 컨설팅 코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에서 직원들이 그 신사업 개발할 때 이렇게 적었어. 여기 양식에다가. 기존 제품, 의약품과는 다르게 전문성이 강한데 손쉬운 모바일 탈모 케어를 가능하게는 국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23대 헤어 고민이 있는 고객들은 헤어 두피 전문 구독 서비스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모레퍼스픽도 샴푸를 만들잖아. 샴푸를 만드는데 그 요즘 20, 30대들도 탈모 걸린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펌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릿결이 안 좋고 그래서 그 개인에 맞도록 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좀 섞어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그걸 가져가 이렇게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개인의 모발 상태에 맞춰서 이거를 등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걸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잡지책 구독하듯이 내 머리에 맞는 특화된 샴푸를 배달받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누굴 타겟으로? 20, 30대의 탈모나 아니면 머릿결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20, 30대 사람들 대상으로 요 서비스가 그 아이디어고 이렇게 적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 그 MZ세대라고 하면은 뭐 지금 20살부터 40살까지인데 그 화장품도 지금 케이스가 계속 있다는 화장품 케이스도 계속 난조가 심하거든. 내용물만 팔아보세요. 화장품도 내용물만 있는 거는 아모레퍼스픽 이런 데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심하다고 하니 거기에는 용기를 파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전에 아모레퍼스픽의 화장품에 새로운 화장품이 들어가게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스픽에서 화장품 용기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리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용기부터 다시 만들고 거기에 제품이 들어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중에 내용물만 파는 화장품이 있나요? 샴푸나 이런 데서 내용물만 파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 중에 그런 거 봤어요? 좀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봄에 아모레퍼스픽 직원들 중에 한 2개 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워크숍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그 가설들을 정리해서 우리 제품은 뭐다? 여기는 제품이고 여기 서비스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장 포스트잇에. 여기 다 나오네. 경쟁 제품 나오고 우리는 어떤 혜택이 되는지 주고 타겟 고객을 주고 우리는 어떤 제품군이다. 이렇게. 여기 서비스고. 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제품 고객 혜택 핵심 가치 요거 해당하는 부분에다 밑줄을 봐주세요. 기존 제품 고객 혜택 핵심 가치 목표 고객 레퍼 서비스 카테고리 거기다 밑줄 봐주세요.